자, 232페이지입니다. 네, 쉬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쉬운 서식이, 정말 우리가 딱 해놓고 쉬운 서식이 거의 4, 5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세금과 분과금 명세서고, 두 번째가 얘입니다. 알죠? 난이도 합니다. 대신에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암기를 잘못하면 낚입니다. 알죠? 해볼게요. 자, 제목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지급이자는 뭐냐면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송금 맞죠,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 비용이 아니면 뭐를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맞죠? 하지만 지금하는 이 4가지 있죠? 이 4가지는 이자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당한 이자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는 말 문제로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여기는 부인되는 순서가 있어요. 아시죠? 이 부인되는 순서를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반드시 1순위가 뭔진 몰라도 요놈시키고, 2순위가 요놈시키고, 3순위가 요놈시키고, 4순위가 요놈시키다. 라는 걸 반드시 순서대로 암기 안 하시면, 예, 우리가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잘 내거든요. 알죠?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부터 해볼게요. 자, 해보죠. 왜 안 넘어가냐? 됐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는 원래 회계를 배우기 전 사채와 회계를 배운 후의 사채가 다르죠? 맞죠? 우리가 회계를 배우기 전에는, 네, 상표를 가릴게요. 리머코프. 가렸어요? 산어머니. 그쵸? 가렸어. 일머. 그죠? 일머수. 그죠? 막 특히 잘 뿌리고 다니시는 이렇게 잘 꽂죠? 정규에 다. 저 맞을 뻔했다, 그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배울 때는 회사가 거액계좌를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자예요. 전자. 산 머시기, 리 머시기, 거기입니다. 됐죠? 자, 해보자. 자, 여기 그림 보실게요. 자, 이번에 갑법인이요, 독사라는 애한테 10만원을 차입을 했어요. 독사, 실제로 뱀한테 차입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요즘은 여러분들 드라마를 좀 안 보는데, 옛날에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업자를 만나러 갈 때 사채업자가 정말 어디에만 사냐면 다 한옥에만 살아요. 옛날 드라마에서요. 옛날 드라마에서 사채업자는 여러분 실제 사채업자 같이 안 생겼어요. 저고리를 다 흰색 저고리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옥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맞죠? 근데 그분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바로 못 만나. 중간 보스 거쳐야 되고 이렇게 수수료 나가야 되고. 맞죠? 가끔씩 이렇게 닦죠? 월탕용 칼을 닦고 있습니다. 그죠? 닦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분은 실명 쓰면 난리 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름을, 네, 똥파리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게, 예, 독사, 이렇게, 걸리면 물어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근데 여기서는 10만원이지만 실제는 100억, 10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죠? 자, 빌렸고요. 갑법인이 괜찮으세요? 갑법인이 원래 얼마의 이자를 줘야 되냐면, 예, 10,000원의 이자를 줘야 된대요. 되셨죠? 자, 근데 여러 문제는 갑법인은 그럼 독사한테 이자를 줄 때 세무서에 뭐 해야 돼요? 그죠? 신고는 해야죠. 뭘 내면서 신고해요? 뭐 하면서? 원천징수 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우리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원칙의 원천징수세율이 몇 %예요? 14%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인세밖에 못하지만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 하실 때 특히 소득세에서요. 우리가 소득세는 이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자 다 물어봐요. 실기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게 원천징수거든요. 맞죠? 그래서 원천징수랑 수입시계는 꼭 외우세요. 세무 이국 가셔가지고 14%에 14%. 아시죠? 그러면 가법인 입장에서는 요 만원에 14%에다가 거기에 다시 10% 1.4%에서 총 15.4%를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독사라는 애한테 이자를 10,000원을 줘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맞죠? 그렇게 알려주면 이제 이 독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1000억 단위가 억 단위로 놀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갑법 입장에서는 독사한테 얼마를 빌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현실적으로 한 10억? 1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것. 이해되세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독사에 대해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가요. 얘가 어떻게 100억이나 1000억을 빌려줄 능력이 되냐라는 자금을 출처, 그 자금이 어디서 났냐라는 세무조사가 나갑니다.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벌었어요? 아니면 사람을 쑤시면서 벌었어요? 또 사람을 쑤시고, 또 사람을 그저 피카츄 전기고문도 하고, 재미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벌었겠죠, 여러분들. 즉, 비정상적으로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제로 좀 이따, 이제 실제로, 앞으로 과거로 가서 갑법인이 독사한테 돈 100억 빌리잖아요. 100억이나 1000억 빌리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독사가.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 이순신 장군 패러디하는 거죠. 나의 죽음을 밝히지 마. 나의 이름을 밝히지만 좀 의도가 달라? 맞죠? 뭔지 아시겠죠? 자금 출처 세무조사 나오니까 내 이름 밝히면 너 죽여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세워놔. 갑법인을 세워놓고 닥트만 꽂습니다. 막. 이 탁, 정교하게 탁탁탁 이렇게. 그죠? 안 다치게. 겁나 무섭겠죠? 그래서,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안 밝힐게요. 절대 안 밝히겠습니다. 되세요? 자, 그래서 갑법인이 안 밝히는 거예요. 알죠? 저 못 밝힙니다. 밝히면 죽여요. 죽어요. 그럼 세무서가, 그래? 그럼 너의 목숨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14% 원천징수 끝낼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네가 죽든 뭐든 상관없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채권자를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사채업자죠, 채권자 여기서는요. 사채업자 이름 안 밝히죠. 그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소득세에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라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세 혹시 몇 %인지 기억나시는 분? 40. 여기서 40.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그 앞자는 맞았어요. 정답? 40. 그죠. 정답. 완벽해요. 잘하시고 계시네. 42%가 최고 세율이거든요. 물론 45% 바뀌긴 했는데, 그 법을 만드시는 분이 좀 주무셔가지고 법 못 바꾸셨어, 원래. 그래서 42%의 최고 세율로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우리가 분리과세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42%에다가 여기에 10%인 4.2% 더해서 46.2%를 원천징수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는 네가 두드려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분계를 볼게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이자 비용은 총 10,000원. 맞죠, 여러분들? 10,000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00원 중에서 여기 46.2%는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줬겠죠? 는 이론상이고요. 그렇죠? 이것만 좀 어떻게 돼요? 그죠? 세무서에서 두드려 맞고 여기서 칼로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마음 놔주겠지. 근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그거 무시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원천징수된 금액은 없다라고 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건 FM이에요. FM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원천징수분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없는 거예요.
아시죠? 만 원이 전부 다 독사한테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현금 5,380원, 나머지는 예수금이 되겠죠? 4,620원 원천징수. 그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금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법은 요 만원 어떻게 할까요? 부당한 유출 해석하겠죠. 왜냐면 채권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자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부당하니까. 그래서 세법은 사회 유출. 되시겠죠? 예? 자, 근데 이 5,380원은 뭐냐면 이거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자지만 나머지 4,620원은 국가한테 귀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원천징수 분과 원천징수 되지 않은 분의 우리가 세무 조정이 다릅니다. 소득 처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상대방을 밝히지 못하는 이자는 5,380원이죠. 요만큼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요. 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620원은 귀속자가 누구예요? 국가죠. 국가가 원천징수하는 거잖아요. 국가이기 때문에 뭐로 해야 될까요? 소득처분, 그렇죠. 기타사유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기타사유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없다라고 하면 전부 다 상여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밑줄 치고 쉬겠습니다. 자, 교재 232페이지. 자, 맨 아래 혹시 지급이자 송금불사 및 종료와 세무조정 순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별표 치시고. 이거 꼭 순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큰일 나. 자, 일단 세무조정 순서의 1번 제목의 밑줄. 채권자 불분명 이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건설자금 이자 특정차익금 이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4번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밑줄 치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처분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소득처분에 1번 채권자 불분명 이자하고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두 개 있죠? 얘는, 자, 대표자 상여 밑줄 치시고. 그리고 가로 안에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유출 밑줄 치실게요. 근데 제가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를 설명 안 했죠? 이건 뭐냐면 개인 사채가 회사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방금 우리가 그 사채를 빌려준 사람, 사채를 빌려준 사람을 안 밝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 아시죠? 우리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한 부채잖아요. 그 회사채를 취득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혹시 그쪽 계열은 제가 진보 이런 쪽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두머환 분 계시잖아요. 아시죠? 돌아가신 분, 전두환님. 맞죠?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고 하는 거, 이자 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개인 사채든 회사채든 내가 이자를 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비실명 채권증권은 이자는 안 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만 냅니다. 알죠? 둘은 같은 겁니다. 알죠? 단지 회사채냐? 아니면은 개인 사채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가 46.2%는 원천징수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상대방을 안 밝히는 거니까, 우리가 대표자 상여를 때려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10분 쉬셨다가, 나머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게요. 10분 쉬시죠.